오히려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AI보다 로봇에 훨씬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서비스형 로봇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어떤 로봇이 필요하냐면 휴머노이드 로봇이 필요해. 사람과 같은 감성 로봇, 사람과 같이 말을 하고 그런 로봇이 생기면 퍼스널 컴퓨터 PC 시대에서 퍼스널 로봇은 PR이 되겠죠. 퍼스널 로봇의 시대가 당장은 아니지만 당연히 오지 않을까. SK 하이닉스가 올해도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일단 SK 하이닉스라고 꼭 집어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SK 하이닉스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지금 3달 반 정도 지난, 그래서 올해도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일단 올해 SK 하이닉스는 제가 보기에 3% 상승을 했어요. 3%. 그러면 이 3%의 상승은 많이 오른 거니, 많이는 아니지만 보세요. SK하이닉스가 3% 올랐죠. 올해 1년 동안. 거래소 지수가 딱 3% 올랐어요. 거래소 지수 평균값으로 올랐습니다. 그러면 나스닥 대비는, 나스닥은 올해 1년 동안 1월 1일부터 4월 14일까지 3달 보름 동안 나스닥은 12%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가 지수가 일단은 강해요. 근데 그 강한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워낙 많이 떨어져서 이럴 확률이 제일 높고, 그다음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종목들이 조금씩 강화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어찌 보면은 SK하이닉스 현재 추세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왜냐면은 거래소 대형주 중에 완전 역배열 종목들도 꽤 있거든요. 근데 SK하이닉스 차트를 보면은 그래도 완전 역배열은 아니지만 정배열도 아니고 애매한 이평선이 무너지면 다시 원상회복하고 또 올라가면 떨어지는 위치를 반복하고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봐서는 크게 떨어질 위치는 아니다. 그래서 나스닥 좀 안정을 찾고 엔비디아 주가가 특히 안정을 찾는다면 SK하이닉스는 상승적으로 선언할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좋게 보고 있는 섹터는 무엇인가요? 지금 사실은 웬만한 업종 대표주들을 다 보면 우리는 몇 개의 업종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너무 잘 오르고 있는 업종, 두 번째는 오르다가 떨어진 업종, 세 번째는 버티고 있는 업종, 네 번째는 역배열로 떨어진 업종. 대표적인 업종들을 말씀드릴게요. 오늘까지도 4월 달까지도 계속 오르는 업종의 대표적인 업종은 방산주입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녹슨 이런 종목들이 아직까지도 잘 오르고 있기 때문에 방산주는 여러 가지 타이밍이 잘 맞았다고 봐요. 세계적으로 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래서 실적이 워낙 좋아지고 있고, 근데 거기에서 트럼프가 뭐 평화를 해결할 것처럼 하고 있지만 그걸 아직 그런 기미도 안 보이고, 여러 가지가 탁 합이 맞으면서 업종 중에 가장 강한 업종은 방산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다음으로 강한 업종은 조선주 정도가 될 거고요. 조선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미국에서 우리 한국에 조선업이 필요하잖아, 뭐 이런 멘트들을 트럼프 행정부에서 계속 했기 때문에 방산주, 조선주가 가장 강한 업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강했는데 좀 떨어지고 쉬고 있는 업종들이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게 전력기기 업종입니다. 전력기기 업종. 그래서 전력기기 업종은 왜 강했는데 떨어졌니?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빅테크들, 나스닥이 올해 들어서 12%가 빠졌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빅테크들이 올랐던 가장 큰 원동력은 AI 시대에 대한 기대감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무너져 버렸으니까 AI 데이터 센터, 우리나라 전력기기 같이 하락, 뭐 이렇게 접근하시면 돼요. 그다음, 그러면은 어느 정도 버티고 어느 정도 아직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좀 있는 애들이 있어? 제약바이오가 있습니다. 제약바이오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역배열 종목보다는 정배열 종목이 아직도 많고요. 그리고 한 달에 한두 종목씩 계속 신고가 갱신 종목들이 나와요. 신고가, 역사적 신고가를 탁탁 갱신해준 종목들이. 최근에 나왔던 종목이 대표적인 게 ABL 바이오가 있고요. 1조 이상 큰 종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은 종목을 말씀드리기에는 유튜브 채널이 대형이잖아요. 그래서 ABL 바이오가 최근 뭐 2조 3조짜리가 신고가를 쳤었고요. 펩트론, 대표적인 비만 치료제 관련주인 펩트론도 역시 1조 이상에서 역사적 신고가가 나왔었고요. 알테오젠은 한 달 전에 나왔었고요. 리가켄바이오는 신고가 치고 좀 조정받고 있는 상태. 그래서 시총이 큰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그렇게 많이 죽어 있진 않다라는 정도. 특히나 클래시스,
파마리서치, 이거 다 1조 이상 종목들이에요. 클래시스, 파마리서치 같은 의료기기 종목들은 역사적 신고가를 뚫어주는 종목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제약바이오, 특히 의료기기는 지금 가장 강한 또는 정배열로 버티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역배열의 대표적인 종목은 아까도 계속 보여드렸지만 2차 전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과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선택해야 되냐 이 문제죠. 10,000원짜리가 50,000원 된 역사적 신고가 종목을 사야 되는지, 50,000원짜리가 10,000원 된 역사적 신저가는 아니더라도 고점 대비만 5분의 1 토막난 종목을 사야 되는지 포트폴리오를 꾸미시면 됩니다. 우리가 뭐 한 종목 몰빵할 필요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한 1억 정도를 한다고 했을 때 한 5종목이나 8종목 정도 사는 게 적당하거든요. 그랬을 때 5종목을 살 때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난 5종목 살 거야 하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HPSP 뭐 이런 반도체만 5종목 또는 나 2차 전지 나 1억으로 5종목 살 거야.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피체,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뭐 LNF 그러면은 이거는 과연 분산 투자의 효과가 있냐의 문제에서 없습니다. 우리가 종목 수를 늘리는 이유는 분산 투자를 위해서예요. 한 종목만 사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거든요. 그 종목이 2배 나면 내 돈이 2배가 되지만 그 종목이 10분의 1 토막이 나면 내 자금이 10분의 1 토막이 납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2종목, 3종목, 4종목. 근데 너무 많은 종목을 가지면 지수 상승률 정도의 수익밖에 안 내기 때문에 지수 상승률보다 좀 더 액티브한 성과를 위하는 분들은 종목 수를 압축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한 종목은 안 되고 3개, 4개, 5개, 7개 요 정도에서 적정한 숫자를 정하면 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1억 정도 할 때 한 5개에서 6, 7개거든요. 그랬을 때 업종별 탑픽 종목을 선정하시면 돼요. 그럼 제가 지금 말씀드린 종목 중에 난 그래도 방산주는 실적도 진짜 좋고, 그리고 미국에서도 어젠가 오늘 기사 나온 거 보셨나요? 여자로만 구성된 탐사선, 우주 탐사선이 나갔다가 들어와서 거기 뭐 여자들 뭐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부럽던데, 뭐 우리는 같이 살고 있어요. 뭐 너무 뭐 희망을 느꼈어요. 뭐 이렇게 인터뷰를 하던데. 어쨌든 미국은 지금 굉장한 우주 탐사 시대를 개척하려고 열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방산주가 만약에 그런 게 플러스가 된다면 앞으로 더 성장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겠죠. 그럼 방산주에서 한 종목. 그다음 야 신학개발 너무 좋은데, 야 우리 살도 빼게 해준대, 피부도 좋게 해준대, 심지어 암을 이겨낼 수 있는 신약도 개발할 수 있대. 그러면 신약개발 또는 의료기기 관련 제약바이오도 한 종목.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1산업이 반도체인데 SK하이닉스를 포함한 HBM 관련주들은 또 오를 것 같지 않아? 그럼 반도체 관련주 하나. 야, 세계의 빅테크들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그룹주들도 다들 로봇 사업을 진출하고 있어. 로봇 사업은 진짜 성장 산업인가 보다. 그럼 로봇 사업을 하고 있는 로봇 관련돼서 한 종목. 이렇게 업종을 한 5개 정도 선택을 하고 그 업종에서 탑픽 종목 한 종목씩을 선정해서 포트폴리오를 짜는 게 사실은 저는 최적 포트폴리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올라가고 있는 방산주, 떨어진 2차 전지, 또는 잘 버티는 제약바이오, 우리나라 제1산업인 반도체, 뭐 이런 종목들을 한 종목씩 선정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올해 초에 로봇주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는데 로봇주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면은 작년 연말, 올해 연초까지도 대내적으로 되게 좋은 것들이 많았어요. 미국 같은 경우 이미 말씀드렸지만 빅테크들의 움직임이 좋았고, 작년까지도 빅테크들이 지금 가장 집중적으로 선점하려고 하는 분야가 첫 번째가 AI고요. 두 번째가 로봇이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AI보다 로봇에 훨씬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삼성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를 하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시총이 한 2천억, 2,500억짜리가 4조, 5조, 20배가 올랐죠. 그러면서 뭐 LG도 뭐 로보스타, 뭐 SK도 뭐 유일 로보틱스, 두산도 두산 로보틱스. 심지어 아직 비상장 중에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뭐 이런 로봇 관련 사족 로봇 영상 많이 보신 분들은 이름을 알 텐데요.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미국 로봇 기업이 있었는데요.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현대차 그룹으로 인수가 됐거든요. 그러면 현대차 그룹도 보스턴 다이내믹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거의 대부분의 그룹들이 로봇 사업에 이미 진출을 했고, 기술을 단기간에 끌어올릴 수가 없으니까 기술이 있는 회사들을 자회사로 편입을 하고
이런 모습들이 계속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로봇 사업을 계속 우리가 주시해야 하고 로봇 관련주를 좀 공부를 많이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전 세계에서 로봇에 큰돈을 투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국은 대기업들은 성숙 산업으로 그냥 계속 가져가면은 결국은 그 기업은 앞으로 성장성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숙 산업이 계속 유지가 되는 곳 플러스 새로운 전략은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만드는 업종에 진출을 해야 되는데요. 가장 진출하기 좋은 업종이 로봇인 거예요. 어떤 뜻이냐면 사실은 로봇 이외에 더 큰 성장이 나올 파트가 AI 그리고 자율주행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AI의 기술이나 이런 성장 속도가 사실 약간 후발주자들한테 불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구글이나 챗GPT를 운영하는 오픈 AI 이 정도의 기술력을 따라가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율주행 쪽이 있는데 자율주행 쪽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저도 1-2년 전만 해도 자율주행이 되게 빨리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지금 전기차 시대가 와야지 전기차 다음 단계가 자율주행인데요. 아직 전기차 시대도 바로 올 것 같지 않고 또 전기차 시대가 온다 하더라도 자율주행 시대가 오려면 많은 법안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자율주행차가 사고를 낼수록 굉장히 많은 비판을 직면하겠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미 선전 효과를 누리고 있는 AI 또는 아직 너무나 멀게 느껴지고 법안이 필요한 자율주행보다 로봇 산업은 눈앞에 거의 다가왔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는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이 우리나라를 일으켰던 양대 산업인데요. 반도체에서도 이미 산업용 로봇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었고 자동차 산업에서도 산업용 로봇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었죠. 근데 그 산업용 로봇이 점점 발전하면서 서비스용 로봇, 그래서 서비스용 로봇으로는 우리가 이미 많이 접했어요, 실생활에서. '로봇 시대가 언제 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미 많이 놀라면서 보고 있거든요. 저희가 처음 서빙하는 로봇을 본 게 한 3-4년 된 것 같은데요. 식당을 갔는데 요만한 키의 뭐 한 1 미터 되는 키의 높이의 머리에 쟁반을 이고 있는 그 쟁반에 음식이 담겨 있는데 5번 테이블로 가고 4번 테이블로 가고 주방으로 가고 하더라고. 처음 봤을 때 되게 놀랐습니다. 그러다가 강남역도 지나가는데 커피 기계가 커피기계 커피를 타더라고요. 그 안에 사람이 없어. 무인 점포야. 커피 기계가 커피를 타요. 그리고 뉴스에서 봤는데 치킨 로봇이 치킨을 굽고 있습니다. 뭐 손도 안 뜨겁고 얼마나 좋겠어요. 거기에 최근에 봤는데 한 2달 전에 봤거든요. 역삼동 뒷길에서 배민 로봇을 봤어요. 배민 로봇. 음식을 배달하고 있더라고요. 길거리에서. 길거리 방지턱도 막 넘어요. 사람들 오면 피해 다니고 차도 피해 다니고. 그래서 '로봇이 굉장히 가까워졌다.'라는 생각. 그리고 또 하나는 인제 그런 서비스용 로봇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어떤 로봇이 필요하냐면 휴머노이드 로봇이 필요해요. 사람과 같은 감성 로봇. 사람과 같이 말을 하고. 그러면 그런 로봇이 생기면 인제 퍼스널 컴퓨터 PC 시대에서 퍼스널 로봇 뭐 PR이라고 할까요? 퍼스널 컴퓨터가 PC라면 퍼스널 로봇은 PR이 되겠죠. 퍼스널 로봇의 시대가 당장은 아니지만 당연히 오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기업에서 이족 보행 로봇을, 사람 같은 감성 로봇을, 말하는 로봇을, 사람의 편의를 도와주는 로봇을 만들어내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일단 산업용 로봇은 지나갔고 거기서 서비스용 로봇의 시대이고 한 단계 인제 나아가면 휴머노이드 로봇이 우리 삶에 우리 집에서 우리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